7월 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34% 상승한 2867.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860.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전산업, 코아스, 서정기전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원전 섹터입니다. 총 사업비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번 달 중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체코 정부의 최종 검토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체코전력공사는 지난 6월 중순 한국의 한수원과 프랑스 EDF의 입찰한 평가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했으며 검토 과정은 통상적으로 약 한 달이 걸리는 만큼 이번 달 중순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와 130km 떨어진 테물린에 각각 2기씩 총 4기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업비는 총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혼조세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1.93%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다음 주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TSMC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TSMC가 연간 매출 추정치를 상향하고 반도체 웨이퍼 가격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TSMC는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미국 및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훈풍으로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최근 호실적 발표 이후 52주 신고가를 달성 중인 가운데 어제 장마감 후에는 삼성전자가 지난달부터 엑시콘, 네오셈 등의 협력사들과 신규 메모리 테스터에 대한 품질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평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진행되며 상용화될 경우 삼성전자 테스트 공정의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 외에도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각자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장을 찾았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는 분위기였어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오늘 코엑스에서 삼성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했으며 내일은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밖에 반도체 테마와 관련해서는 여야 당원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고 있다는 호재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첫 파업에 돌입했다는 악재가 있었으니 체크해주세요. 최근 반도체 관련 기사가 너무 많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오 시밀러 우대 정책 등을 밀어줬던 만큼 이번에도 해외 바이오 시밀러 5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진바이오팜은 국내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 속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으며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개발 중인 폐암신약에 대한 임상 일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CCTV 섹터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연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들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20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긴급 제동 시스템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CCTV 및 브레이크 관련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아스는 최대 주주인 노재근이 백운조합에 보유 주식 221만 주를 66억 원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더불어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권 발행,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자금 조달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사이토젠과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SG글로벌과 이노시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ADM 코리아는 니클로사마이드 기반 경구용 대사항암제의 첫 임상시험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임상시험 대상을 호르몬 치료제의 내성이 생긴 전립선암 환자로 결정하고 8월 중에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식약처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ADM 코리아가 임상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LS에코에너지가 상승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데이터 센터 확대가 일어나면서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주 노르웨이 궁영 송전창 스타트넷에 총 3,300억 원 규모의 420kV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 중 3,040억 원 규모의 물량을 계약해 유럽 전력 시장 진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HD현대일렉트릭도 충북 청주에 1,173억 원을 들여서 중저압 차단기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LS에코에너지는 미국의 안전인증기구 UL로부터 지중 전력 케이블의 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인증을 통해 LS에코에너지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며 미국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정부가 올해 2조 7천억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전력기자재 종합 수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되면서 LS에코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휴림네트워크스는 최근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카이브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이 있던 종목인데요. 다음날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팔란티어 투자조합 1호 등을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 발행 소식도 전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